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7일 어제 윤 정부의 2명의 장관의 부도덕한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미 이들의 비상식적이고 비인류적인 작태가 드러난 건 이번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파면 팔수록 추가로 드러나는 심각성이 장관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이미 논란이 됐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관련 주식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백 청장 남편이 갖고 있던 2가지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종류의 주식은 남편이 백 청장이 취임한 뒤 산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입니다. 지난 8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갖고 있던 주식이 문제가 됐는데요.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백 청장은 결국 관련된 주식을 모두 팔았는데요. 그런 사유로 백 청장 본인의 바이오 관련 주식은 인사혁신처의 심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도 어이없는 일인 거죠. 본인이 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던 관련 주식을 사실이 드러나자 서둘러 매각한 건데요. 이 사실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걸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는 거죠. 심사 대상은 본인은 물론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갖고 있는 주식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백 청장 남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심사했는데요. 모두 100여 개의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주식 2종목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진단 시약 등을 만드는 기업의 주식인데 백 청장이 취임한 직후 산 것도 확인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말 이런 사실을 백 청장에게 통보했는데요. 그 이후 백 청장의 남편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백 청장이 본인 주식도 뒤늦게 판 데 이어서 취임 후에 남편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사들인 사실까지 드러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더 버틸 이유가 있을까요? 빨리 사퇴하는 게 옳은 선택이 될 듯 싶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장이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윤 정부의 장관들 중에는 이러한 인사들만 차고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MB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가 다시 돌아온 것 자체도 신박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런 그가 청문회를 앞두고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들이 공개되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고 현재는 일제고사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런 그의 장녀가 우리나라와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 국적자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88년 이 후보자의 미국 유학 시절 태어난 장녀 이모 씨는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복수 국적이 가능해졌는데요. 국적법 개정에 따라 만 22살이 되기 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내면 복수 국적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씨는 만 22살이 되기 직전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이 개정된 지 한 달 뒤인데요. 이때는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장녀 이 씨는 서울의 한 외고를 졸업한 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했고 현재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교육부 인사청문 준비단은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후보자는 성인인 장녀의 의사를 존중했다면서 복수국적 제도는 글로벌 인재 양성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심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부도덕함과 비윤리적인 작태가 언제부터 글로벌 트렌드를 역행하는 행위로 둔갑한 걸까요? 참 대단한 정부임은 확실합니다. 깜냥도 안 되는 질병관리청장에 이제는 재활용도 힘든 장관 후보자라니 나라 꼴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만 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앞뒤 맥락도 논리도 사실도 아닌 역대급 횡설수설에 헛소리를 매번 뱉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냥 코미디언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 코미디언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시 상황에 카톡 먹통이 되면이라는 기상천외한 발상. 카톡이 대체 뭐길래 윤 대통령은 이토록 목을 메고 있는 걸까요? 윤 대통령은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도중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18일 전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그만큼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신망 때문에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비되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외부에 의도된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가정을 고려하여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의 국가기관 통신망으로서 카카오톡의 영향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유사시 마비 사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제정신인 건가요? 비상시 국가통신망과 네트워크망이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왜 느닷없이 카카오톡이 국가기관 통신망이 되어버린 걸까요? 자신들이 모여있던 단톡방이 사용되지 못하게 되자 이러한 발상을 하고 나선 건 아닌지 궁금해지는데요. 거듭 말하지만 카카오는 민간 기업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정부가 카톡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국민의 의무 설치 앱으로 지정하고 모든 걸 카톡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게 맞겠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정부. 윤 대통령의 카톡 사랑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운 정치 사냥. 배우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전 정부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사냥입니다. 정치 탄압 감사와 수사는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감사원과 검찰이 실행하는 삼각 카르텔의 작품입니다. 국정 무능에 실망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사정기관들이 정치 탄압 충성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검찰 수사 청부기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줄 소환하며 정치 탄압 수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사정기관들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법과 공권력에 탈을 썼을 뿐 자유당 시절의 백색 테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원과 검찰이 정치 사냥을 서슴지 않는 것은 숨어있는 배후가 대통령실이기 때문입니다.